이번에는 저희가 이 기사를 이제는 사회 기사로 좀 분류를 했어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얘기인데요. 정치 기사가 아니라 그냥 사회 기사로 분류하는 경향이 많이 늘었습니다. 보시죠. 사실은 이 상가 건물에 뭐 투자를 했다, 뭐 금액이 얼마다 이런 게 좀 논란이 돼서 잠잠해지는가 했는데요. 대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자,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의겸 건물 내 가게 4개뿐이다. 김의겸 건물 안에 상가, 그러니까 가게가 있는데 그거는 보면 4개밖에 없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도 요 4개를 기준으로 받아야 했다. 이런 얘기고요. 반면에 이제 대출을 해주는 국민은행 측은요. 아니다. 가게 10개다. 그래서 10개를 기준으로 대출을 해준 것이다. 4개이냐 10개이냐 문제는요. 이 대출 금액의 문제가 달려 있거든요. 이런 주장이 좀 맞서고 있고요. 자료 분석 후 조사 가능성 열어놓은 금감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지금 한국당 중심으로 이건 특혜 대출 아니냐. 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한국당 4개를 10개로 대출 서류 조작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행 그런 거 아니다. 창고 5개, 사무실 1개 임대 가능하다. 그러면서 10개로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김의겸 전 대변인 임대사업자 이렇게 뭐 등록이 돼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게 현행 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일단 참 기사에서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무슨 조감도도 아니고 거의 설계도 수준으로 나와요 지금. 이렇게 보면 건물이 2층짜리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렇습니다. 일단 1층 상가가 3개입니다. 뭐 치킨집, 냉면집. 그래서 3개가 있고요. 2층은 전체가 호프집. 여기서 상가입니다. 그럼 일단 4개죠. 그런데 옥상에 옥탑 건물이 있어요. 자그마한 옥탑 건물. 뭐 한 15제곱미터 정도 규모인데 거기를 1, 2, 3, 3개 상가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또 3개가 추가. 그리고 지하에 지하층이 있는데 거기에 또 3개를 추가. 그래서 총 10개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은 무슨 소리 옥탑이고 이게 어떻게 상가냐 이게. 이거 문제가 있고 지하에 있는 것도 이게 무슨 창고고 이게 무슨 상가냐해서 4개가 맞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참 저희가 별걸 다 자세하게 좀 설명드렸는데 힘듭니다. 제가 처음에 이게 무슨 그림인가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요. 아무튼. 자, 변환봉 변호사. 네.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제가 설명한 게 맞나요, 지금? 예, 뭐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이 시각에서 생각을 한다면 26억짜리 건물에 10억 대출이 나간 게 무슨 문제냐. 40% 대출 나간 거니까 그 정도라면 통상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냐고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대출의 이자를 어떻게 갚을 수 있는 형편이 되느냐를 보게 됩니다. 이 정도 10억 대출 이자가 나가게 되면 한 달에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이자가 나가게 되는데 일반 월급쟁이들의 봉급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에는 월급을 다 이자로 낸다면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 이 대출이 실행이 되면 이자를 못 갚기 때문에 이자를 변제할 수 있을 만한 임대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게 됩니다. 그 임대 수익으로 그렇죠. 이자를 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이 적어도 이자보다는 많아야지만 대출이 실행하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게가 4개냐 10개냐 10개가 돼서 이자 임대 수익이 한 500만 원 넘어간다면 그걸로 이자를 낼 수는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소리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가게 숫자가 많을수록 대출 받기는 그렇죠. 좀 유리해지는 거네요. 이제 가게 숫자가 10개가 되면은 임대 수익이 500만 원이 넘어가니까 그 돈으로 고스란히 이자를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실 대출화될 염려가 없다. 라는 얘기를 이제 국민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게 되니까 운영할 수 있는 가게는 4개밖에 없다. 더구나 또 거기가 재개발 단지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창고를 누구 와서 임대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실 은행에서 담보대출로 5천만 원이라도 대출을 받으려면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나가서 실사를 하게 됩니다. 과연 실사 과정에서 이렇게 쪼개기 10개 나눠서 임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걸 인지를 못했을까. 이거는 보통 금융계에서 취급하는 대출과는 너무 다른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특혜 아니냐. 그야말로 부실한 서류를 제공해서 사기 대출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시호 교수님, 이게 좀 핵심이요. 사실 이 대출을 해준 국민은행 지점장이 김의겸 전 대변인의 뭐 고등학교 동문 뭐 이런 증명도 나왔고요. 그리고
상가 3개로 인정받은 이 옥상에 있는 옥탑 건물. 이게 무슨 옥상 한 구석에 자리 잡은 무슨 창고 같은 건데 여기를 어떻게 상가 3개로 인정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논란이에요, 사실 핵심은. 예. 근데 뭐 옥상이나 이런 거야 뭐 이제 상가 뭐 낼 수 있죠. 뭐 예. 가게 뭐 액세서리 가게부터 예. 지하에도 지금 뭐 건물들 보면 다 나와 있고 또 저기 이제 재개발해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 또 가게가 생기지 않을 건가 이제 상권이 생겨가지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게 딱 저기 4개다 10개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계속 이제 다툼이나 이제 시비의 소지들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뭐가 이렇게 딱 맞다라고 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이제 대출을 할 때 이제 그렇죠. 뭐 감정 평가도 하고 뭐 합니다만은 이게 뭐 이거는 상가여야 돼, 이건 아니어야 돼 이런 게 이제 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 보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이후에 이제 투자 그 조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판단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불법적인 뭐 이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이거 저 고교 동창이다, 뭐 또 이제 친구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무리한 부분들 대출을 해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의혹을 자꾸 제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평범한 사람이 이런 건물을 가지고 은행을 갔을 때 이렇게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물음에서 시작이 됐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또 그렇습니다. 이게 평범한 사람과 뭐 사실 지금 뭐 이제 사퇴를 해가지고 실업자 신세가 됐습니다만 사실 직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신용등급도 다 나눠갖고 갖고 있는 게 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평범한 사람이 가갖고 저렇게 받을 수 있었겠냐. 김의겸 전 대변인은 평범한 사람 아니죠, 사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데 저런 대출을 받았다고 해갖고 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접근할 등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직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자산으로 평가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어쨌든 또 한편으로는 그 저기 전 대변인의 이제 친구분도 그렇고 지금 얼마나 그 불법 뭐 대출 혹은 특혜 대출 이런 게 맨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못했을 리도 없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무리한 뭔가 자기의 다 이제 변호할 논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한 거겠죠. 뭐 결국 그 불법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이제 시비 소지가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분명한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금감원도 뭐 조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것은 복잡합니다. 저희가 그냥 이렇게 집 그림까지 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KT 채용비리 의혹입니다. 뭐가 계속 나와요. 계속. 그 내용입니다. 보시죠.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검찰 KT 채용비리 의혹 이석채 전 회장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어제 상황입니다. 김성태 의원의 딸 특혜 채용 아니냐 이런 의혹 계속 불거졌었죠. 그 점에서 시작이 됐는데 특혜 채용 의혹으로 볼 수 있는 인물들이 계속 그동안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석채 전 KT 회장을 검찰이 소환 조사했다. 이 내용입니다. 유대진 변호사. 이 수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관련된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면 굉장히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직 뭐 정확하게 언론에서 이제 확인됐는지는 이제 체크를 해봐야 당사자들은 일단 그런 일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긴 합니다. 부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KT 채용 비리가 일부 그 지금 언론 보도된 거 말고도 더 많이 있다라는 그런 또 언론 기사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지금 뭐 김성태 의원이 직접 관련된 그 서류를 사장에게 전달했다라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관련된 수사들이 진행 중이고 또 이석채 회장의 그 뭐 사실상 오른팔 왼팔이었던 사장과 전무들도 지금 다 구속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칼날은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회장에 관련된 부분이 혹시 연결고리가 있는지에 관련된 것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KT 채용 비리요. 과거에도 KT는 참 논란이 많은 민간 기업입니다. 민간 기업. 민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 윤영걸 전 대표님.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럽니까? 주주들이 뽑지 않고 권력에서 뽑았기 때문에 뽑은 회장은 KT 회장은 하루만 해도 자발적으로 나갈 수가 없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요? 너무 좋아가지고 연봉도 뭐
수십억이 되고 스톡옵션 하면 수십억이 되고 하여튼 그 직원들의 영향력이나 이게 그래서 정부 과기 정통부 장관하는 것보다 KT 사장하고 고르라면은 KT 간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했는데 역대 민간 기업인데 고릅니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간다면은 장관보다 KT 회장을 간다고 하죠. 그 자리가 더 좋다. 그렇죠. 권력에서 지정을 하니까. 과거에 정권 바뀔 때마다 과거에 남중수 사장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제 발로 잘 걸어 나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에 대해서 권력에서 낙점하니까 그 이석재 옛날에 장관했던 사람 아니에요. 노는 물이 큰 사람이에요. 그 KT 회장으로 만족을 하지 않은 거죠. 다른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정치권하고 끊임없이 줄을 대고 연결을 했던 거죠. 의혹이죠, 그냥 의혹. 그렇죠, 의혹이죠. 그렇다 보니까 부정 채용 여기에 대한 유혹도 많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밑에 직원도 구속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KT 회장치고는 너무 좀 담대하고 너무 똑똑했다. 지금 KT 직원들이 하는 얘기예요. 너무 그리고 야심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뭐 아직 뭐 혐의가 드러난 것도 없고 지금 조사 중입니다만은 KT나 포스코나 이렇게 주인 없는 회사들, KTNG도 그렇고. 그러니까 과거에 정부가 갖고 있었던 회사. 그걸 민영화 시켰는데 주식만 민영화했지 마음으로는 아직 민영화가 안 된 거죠. 마음으로 민영화가 안 됐다. 그러니까 권력이 아예 손을 떼고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관여를 하다 보니까 정치 지향적이고 정치인들 자녀들 취업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새 참 검찰 수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굵직굵직한 수사들이 많은데 이것도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 제 옆에 화면을 좀 봐주시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관련된 내용이 오랜만에 등장을 했어요. 이렇습니다. 일단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유권 해석을 내렸어요. 한 언론사가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해서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뭐 수익을 거두고 있죠. 그리고 그 수익은 지금 뭐 노무현 재단으로 들어가서 뭐 쓰인다 그러는데 아무튼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괜찮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유시민 이사장이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기 때문에 선관위가 괜찮은 거라고 인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훗날 유시민 이사장이 정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돈 문제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 자가 슈퍼챗, 이거 유튜브에 뭐 실시간으로 이게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장치인데요. 슈퍼챗으로 수익 활동을 하고 향후 정치 활동을 재개해도 출마 제한 규정은 없다. 괜찮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게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의 TV 홍카콜라와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 두 가지 다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후원금도 모금을 하는데 유시민 이사장 쪽은 후원금 모금 이런 게 괜찮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는 안 된다. 이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유시민 이사장이 훗날 정치를 하더라도 후원금 지금 받는 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유권 해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유권 해석은 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은요. 자, 변형동 변호사. 네.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공직선거법 그 사건들을 몇 건 해보면서 판례를 보게 되면 이제 사전선거 운동에 관해서 일단은 뭐 장래 1년 또는 2년 후에 선거 출마할 것을 예정해서 주변에 밥을 사거나 명함을 주거나 인사를 하고 다닌 행위에 대해서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볼 때는 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유시민을 정치인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절대 정치 안 한다. 절대 안 하겠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정치 은퇴 선언을 하시고 다시 복귀하셔도 대통령이 되신 분들도 있고 정치인이라는 것은 자기 의사보다는 어쨌든 주변 환경에 따라서 계속 황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인데 본인이 은퇴 선언을 했다고 해서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조금 납득하기가 곤란하죠. 그러니까 뭐 유시민 의원에 대해 호불호라든가 이념적인 성향을 떠나서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저런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이상하다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좀 빠르게 변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적응하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거에 대한 유권 해석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김철 교수님은 하실 말씀 혹시 없으세요? 네, 아니 근데 지금 굉장히 그 범주가 달라서요. 그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정치적
그렇죠. 그 영향력이라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것 같죠. 이제 그냥 단순하게 정기 은퇴 선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알릴레오는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개인 그 방송이 아니라 이제 재단이라고 그렇죠. 하는 이제 재단 이름으로 걸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인에 대한 정치 후원금식으로 이제 되지도 않는 거고 또 그다음에 이제 뭐 굳이 또 얘기하자면은 저 홍준표 전 대표는 정당 정치를 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저 유시민 이사장은 시민 정치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이 아닌 외곽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혀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말씀드린 김에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대한민국 저기 선거 운동에 관련된 것도 그렇지만 정치 자금에 관련된 법도요. 너무 조잡스러워요. 아, 조잡스럽다. 예, 그러니까 뭐가 언제 뭐 예를 들어 뭐 미역국은 줘도 되니 아니니 뭐 떡은 줘도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이 공적인 활동들을 하는데 미역국 타령하고 있고 뭐 이거 과자 타령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밥 한번 잘못 사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부분들 후원 제도도 지금 헷갈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놓은 거 이게 결국 누구 주라고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그런 것들 좀 법제 정비 좀 해야 되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 좀 국민들이 좀 이해가 가기 쉽게 좀 잘 깔끔하게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거 관련 법 보면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 정치자금 관련해서 특히. 알겠습니다.